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청계광장에는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우리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외쳤습니다. 어림잡아 아무리 못해도 한 3만에서 5만 명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다다음 주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10월 22일 전국 집회 때는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촛불 시민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시민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집회를 주관하는 촛불 행동은 윤석열이 한 발언 중에 바이든으로 들리는 사람 다 모여라 라는 글귀가 적힌 홍보물을 뿌린 바 있습니다. 국민 70% 이상은 바이든으로 들렸을 테니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조직된 시민의 힘을 이길 정권은 없지요. 무능하고 무지한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거짓말에 이제는 국민을 청각 장애인으로 만들려는 이 후한무치함과 그 뻔뻔함에 우리 시민분들이 인내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윤석열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 그뿐입니까? 본인들을 위해서는 국민 혈세를 쓰고 싶은 만큼 다 끌어다 쓰고 약자와 서민 예산은 다 삭감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개념 없는 행동은 또 어떻습니까? 현재 민주당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만 1조 700억 원이 넘는 걸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496억 원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마저도 모자라서 여기저기 다른 기관들의 예산을 끌어다 썼고 하물며 의경들의 급식비 예산까지 끌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 보도에 따르면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해서 배정이 됐었던 예산까지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끌어다 쓰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을 맞아서 윤석열은 장병들 앞에서 분명히 군인의 명예를 존중한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입으로만 존중하고 젊은 청년들의 복지 예산을 삥 뜯은 꼴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7월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병영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장병 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를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속 조치를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다. 자, M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분산된 국방부 시설들을 통합해야 한다라면서 당초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이 중에 6억 8천은 병영생활관 예산이고 취사 식당과 급수시설 등 생활관 부속시설을 짓기 위해서 설비비 예산 가운데 10억 2천만 원, 또 그리고 관사와 간부 숙소 관련 예산 7억 1천만 원까지 포함해서 장병들의 병영생활 개선과 관련된 2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후속 조치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시설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남은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전용을 결정했다. 설계 용도로 잡힌 예산인 만큼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죠. 장병들 처우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남았으면 국고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장병들 복지를 위해서 쓰든지 해야지 그 돈을 왜 윤석열 쓰는 곳으로 돌립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행여나 다른 기관들도 또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전용한 것은 아닐런지 또 어떤 꼼수와 조작이 있는지 민주당에서 정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듯합니다. 자식 같은 장병들에게 써야 할 돈을 본인 호의호식하는 데 쓰는 후한무치함. 내 자식이 군대에 있다라면, 내 자식이 의경이라면 과연 저런 짓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듯 장병들 사기를 약화시켜놓고 북한에 압도적인 대응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는 4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결산이 있습니다. 샅샅이 다 찾아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시기가 왔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좀도둑들이 막 갖다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최근에 국내외 할 것 없이 코너에 몰리자 검찰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와 두산건설 전 대표를 기소했는데, 이들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공모를 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져서 반전을 꾀하겠다는 노림수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작수사, 고문수사 등에 관여한 이 국가기관의 사람들은 재직기간 중엔 공소시효를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만들어 나중에라도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제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장난질하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자들 칼로 망하게 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윤석열이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박진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이제부터는 국회에서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이 기어이 귀를 틀어막고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외교의 두 축인 국격은 심히 훼손됐고 국익은 크게 손상됐다. 윤석열이 일말의 상식과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수습에 나설 줄 알았다. 그런데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윤석열, 도대체 잘한 게 뭐가 있다고 국민 앞에 그리 당당하냐. 윤석열의 이번 해임 건의 즉각 거부와 사과 계속 거부로 국회와 국민에 대한 평소 인식을 확실히 잃고도 남게 됐다. 자신이 말한 새끼는 우리 국회 야당을 향한 것이라며 협치를 손수 내팽개치더니 입만 열면 존중한다던 의회 민주주의도 새빨간 거짓임이 판명됐다. 까마귀를 아무리 백로라 우겨도 까마귀는 까마귀다. 그 어떤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 책임전가에 고집불통 억지만 부리는 윤석열을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의 성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라면 지금이라도 아집에서 벗어나 국민께 사과하고 해임 건의를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 민주당은 사과와 용서를 구할 기회마저 연이어 내동이 친 윤석열이 결국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당의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와 국민 소통에 본격 나서고, 국회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부터 더 확실히 윤석열과 외교 라인에 책임 묻겠다. 무능하고 뻔뻔한 윤석열 정권의 잘못을 초기에 바로잡는 일은 이번에 민망한 외교 참사가 국민의 삶에 직격탄이 되는 경제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차대한 문제다.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강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끝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권력자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 참 거슬립니다. 국민은 지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나아가 퇴진을 외치고 있는데 고쳐 쓰겠답니다. 명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탄핵 명분을 찾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윤석열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지 말고 원내 대표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단디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